오케이. 네,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용어들은 다 기억나니,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 첫 번째 단원 다항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뭐 있었냐? 식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니네 최근에 뭐 다 배웠다고 하니까 공통수 했다며. 일단은 했을 거 아니야. 어떤 단어가 새로 뭐 또 등장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썼던 것 중에. 내가 일부러 수업할 때 책을 안 쓰는 이유예요. 보고 베낄 게 없어. 그러면 머리를 쥐어 짜내봐. 뭐 일단 이 이름 안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겠니? 어떤 용어? 항. 오케이? 항. 항이 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의 시작이지. 항이 뭘까? 항이 뭐예요? 중학교 때 배운 항은 뭐였어? 어? 니네 왜 조용해? 그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항이 뭘까? 아직 좀 적응 단계가 필요하죠? 계속 내가 노력해 볼게. 알겠지? 항이 뭐야? 큰일 났다. 문자나, 수나, 수를 먼저 썼어야 되네요. 수나, 문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줬어, 힌트. 수나 문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항이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죠. 기억나요? 기억나? 우빈아 괜찮아? 뭐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아니지? 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항이라는 말보다는 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다항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 다항식이랑 똑같은 얘기야, 결론은. 항이 하나짜리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항 자체가 뭐야?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며. 됐어? 그래서 항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다항식이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 한 개. 됐을까? 네. 그럼 다항식은 뭔데? 다항식.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뭐였어? 요것들 봐라. 다현아, 다항식이 뭘까? 일단 우빈이는 거의 반포기 상태인 것 같거든. 알아?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다항식이. 한 개 이상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자, 이 말 안에는 좀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뭐랑 뭐냐면 첫 번째, 한 개라는 거. 한 개 이상. 우리 수학에서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1 이상이면 1을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그치? 그럼 다항식이라는 거는 항이 한 개만 있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다항식도 다항식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한대. 오케이? 근데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래. 그럼 식이 하나만 있으면, 항이 한 개만 있으면 다항식.
인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 정의 안에 그 우리가 문제 풀 때 했던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야? 우비 한번 찍어보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니? 자, 몇 개의 단어가 안 남았어. 자, 이 말 안에 주황색 오케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뭘까? 딱 봐도 튀는 게 하나 있지 않니? 횟수 세야겠다. 대답 못하는 횟수 세서 예진이를 혼내야겠다. 아, 얘 누나가 나한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잠깐.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다현아 뭐야? 아니 요 말 안에서 요 말 안에서 흰색 이 말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 합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했던 것들이었어. 이 합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뭐지? 예시. 자, 보통 예시는 EX를 쓰는데 나는 좀 있어 보이려고 이 G를 써요. 라틴어의 어원이지. 알파벳의 어원이야.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들아, 여기서 항 좀 골라볼래? 항? 이거의 항들 어떻게 됐었지? 항? 항이 몇 개야? 3개. 오케이. 우미가 얘기했으니까 불러봐. 뭐뭐? 3x제곱. 마이너스? 얘는 왜 마이너스 같이 했어? 얘는 요거 아니야? 얘 빼기, 더하기 요거 아니야? 얘는 연산 아닌가? 연산기호 아니야? 연산기호? 왜 항에 들어갈까?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요 말 때문이라. 항들은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사실 요 식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죠. 합으로만 표현했을 때 그 합 빼고 다 전체를 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됐죠? 저 말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저걸 다 항이라고 했던 거지.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괜찮지? 그냥 한번 좀 일부러 천천히 좀 하고 있어요. 중학교 거 좀 기억 좀 살리려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용어들이 등장합니까? 개수? 너무 쉽다. 개수 뭐야? 개수가 뭐야? 자, x제곱의 개수가 얼마? 뭐 3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에서 어떤 걸 빼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y의 개수는 뭐야? y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2x? 다행히 생각은 어때? y의 개수가 뭐야? 없어요. 정답은 마이너스 2x예요. 와, 개수라는 말은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뭐 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당연히 뭐야? 특정 문자라는 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그냥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누구의 개수를 구하라고 물어보지. 괜찮을까? 그럼 이 식에서 내가 y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y가 있는 식에서 y 빼고 다 얘기해야 된다고. 됐을까? 네. 상수항. 상수항 어때요, 상수항? 상수항 어때? 뭐야, 상수항이? 식에서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에요. 얘들아, 요 식에서 상수항은 뭐야? 이제 점점 대답하기 힘들어지죠. 이게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적응하는데. 알겠지? 저 식에서 틀릴 거 무서워하지 마. 어차피 저기 니네 얼굴 안 나와. 너 얼굴 나오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여기 세워줄 테니까. 이 식에서 상수항은 뭐야? 7. 그 다음에 다현이. 상수항. 저 질문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이 식에서 상수항 뭐야? 7. 그치? 둘 다 7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 7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 때문에? X, Y는 문자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야. 제시해 줘야 돼요. 무조건. 쟤는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이야 라는 말이 문제에 나올 거야. X에 대한 다항식 저렇게 써놓거나 X, Y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라고 문제에서. 괜찮을까? 그럼 나는 얘가 방금 말한 것처럼 X, Y를 문자로 본다면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7이 상수항 맞아요. 됐지? 근데 혹시나 Y에 대한 식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상수항은 Y가 없는 걸 다 말하셔야 돼요. Y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본다면. 점점 이제 심오해지기 시작하죠. 일부러 그러니까 중등 거보단 좀 어렵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하잖아, 우리가. 하이, 그대가 현수, 매번 늦니 월요일마다? 시간 이제 바뀌어? 괜찮아, 그러면 바뀌면? 뒤에 카메라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은 얼굴이 이빠하게 나오고, 이미 봤네?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개념 노트를 피면 돼? 아직 문제 안 풀었어? 내가 2개 줬어. 어디까지 했어? 오케이.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예시를 좀 써놓은 게 있어서. 자, 요 놈을 한번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 우빈이 할 수 있냐? 현수 지금 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현수도 앞부분 좀 했잖아. 정일쌤이랑. 이거 내림차순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EX제곱 전화해. 지금 경희쌤 빨리 전화해. 애를 이상하게 가르쳤어. 다현아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하면? X 뭐라고? 그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주인공을 선택하셔야 돼. 그냥 내림차순 하세요 이런 말 안 나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인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인지를 제시해 줄 거야. 됐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한 오름차순 줄여 쓸게.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누가 할까? 개념 노트에 쓸 거야. 개념 노트 넘겨보면 가로 칸 2개 있지. 이 칠판은 한 판이 가로 칸 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네. 좀 이따 쓰는 시간도 줄 거니까 적당히 쓰시고, 만약에 내가 쓰는 게 느리다 싶으면 영상을 보고 다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니까 복습하라고. 알겠지? 자, X에 대한 오름차순 어떻게 돼? 현수 뭐부터 써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얘 왜 안 써? 플러스 6 안 말했지. 그치. 자, 보통은 그렇게 뭐에 대한 오름차순 이러면
묶어서 하셔야 돼요. 같은 등급인 애들, 급이 같은 놈들은. x가 없는 놈들 먼저 쓴 거지, 그치? 차수는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몇 차씩 써야 돼? x에 관한 몇 차? 1차 항들 써야 돼, 그치? x에 관한 1차는 뭐야? 요 두 개야. 맞을까?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y 플러스 7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묶어서 쓰는 게 정답이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2와 2x제곱까지 써주시면 오름차순 정리 완료된 거죠. 됐죠? 내림차순은 우리가 많이 해봤을 거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괜찮을까? 됐죠? 그러면 지금 다항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용어들 정리 다시 했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한데, 그냥 미리 그냥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거니까 고등학교 때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상수와 숫자 이래 버리면 안 돼. 틀려. 네.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 수학에서 새로운 거 배우면 뭐 가르치지 그 다음에? 니네 수학에서 한번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떠올려 보는 거. 너무 옛날인가? 니네 생각보다 늙었잖아. 그치? 중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볼까? 니네 순환소수 배운 다음에 뭐 했던 거 같아 혹시? 순환소수를 딱 처음에 순환소수가 뭔지 배웠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야? 순환소수에 대한 계산. 그렇잖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었잖아. 맞지? 중학교 때. 대답해 빨리. 살고 싶으면. 중3 때는 또 어땠어? 내가 뭐 루트를 처음 배웠어. 그 다음에 루트끼리 어떻게 계산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맞죠? 다항식도 똑같죠? 다항식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다항식의 연산을 배울 건데 수학에서 그 루틴은 깨지지 않아요. 모든 단원이 다 그래. 새로운 단원에서. 그래서 다항식의 얘는 칸이 이만큼밖에 필요 없어서 연산을 배우죠. 그 중에서 덧셈 뺄셈부터 합시다. 기억납니까?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단어 하나만 필요해. 단어 하나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다현아 어떤 단어? 다항식끼리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계산했지? 우리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그래 그게 뭐였어? 있어 보이는 단어? 같다. 종류가. 그치? 동류항이죠. 동류항.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거는 이미 다 배운 거지, 그치? 그래서 뭐 따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첫 칸에다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가 볼게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배웠지, 그치? 곱셈 배웠지? 얘들아, 이렇게 연산이라는 걸 배우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연산에 대한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법칙들이 성립하죠, 곱셈은? 연산 법칙 뭐뭐 있니?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들어봤어. 연산 법칙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무슨 법칙? 자, 2 곱하기 3, 6이죠? 3 곱하기 2, 6이죠? 식에서도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죠. 그리고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맞죠? 그리고 분배 법칙 성립하는데 우리 분배 법칙이라는 놈은 연산 1개로는 정의할 수 없어요. 얘는 연산 2개짜리라는 거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연산 2개가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니야. 우빈 뭐야? 전개하면? 우리 이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 분배가 연산이 2개였기 때문에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똑같은 모양인데 연산이 달라. 연산이 한 종류밖에 없어. 요거 전개하면 그냥 이거지. 됐어? 얘는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야? 현수? 현수 맞지? 무슨 법칙? 얘는 연산 2개? 분배. 얘는 연산이 한 종류밖에 없네?
무슨 법칙? 찍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교환인 거 같아? 결합인 거 같아? 결합이겠지. 결합 법칙이죠. 연산의 개수로 좀 구분을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놓으면 공수 투하할 때 편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요걸 이용해서 그냥 전개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이죠. 그럼 너희는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다 쓸 정도로 못 외워도 알고만 있으면 돼요. 딱 식을 봤을 때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11개일 거예요. 11개 적을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첫 번째. A 뿔마 B의 전체 제곱. 뭐 되니, 얘들아? 뿔마에 한옥되지 말고, 그러면 A 플러스만 얘기해볼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B제곱이었잖아, 중3 때. 맞을까? 됐지? 다 듣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약간 이런 눈빛인 건가, 지금? 요 마이너스는 여기에만 붙여주는 거죠. 다 이렇게 외웠지? 오케이. 두 번째. 자, 무슨 공식?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래. 합차 공식의 응용? 뭐 암산으로 나와야겠죠? 과연? 파이제곱? 마이너스 1. 됐고요. 다 쓰는 거야. 고등학교 때 똑같이 다 나와요. 현수? 아. 어? A 플러스 AX. 어.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현수 준비. 어? X제곱. 어?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잖아. 어떻게 되지, 이거? 왜 다들 눈을 피해? 태연아, 이거 어떻게 되지? 불러봐. 들었어? 우미 할 수 있어? 확실하게 얘기해. 원리를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면 필요할까? 오케이. 다현아, 설명이 필요하대. 얘기해볼까? 아, 방금 말한 거 보면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원리. 왜 그렇게, 외운 거야? 아니면 딱 보고 지금 한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오케이. 자, 전개라는 거는 얘들아, 전개는 곱하기, 여러 항들의 곱하기잖아. 그치? 괄호들의. 각 괄호에서 하나의 항을 뽑아서 곱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첫 번째 괄호에서는 X 아니면 A를 뽑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괄호에서는 X 아니면 B죠. 세 번째 괄호에서는 X 아니면 C를 뽑을 수 있는 상태인 거야. 됐지? 그럼 내가 X, 각 괄호에서 X만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X 세제곱이지. 이건 딱 한 경우밖에 없어. X 세제곱 나오는 거 맞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X를 두 번 뽑고 싶어, 얘들아. 그러면 X, X, C. X, B, X. X, X, A.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AX제곱 만들어지고, BX제곱 만들어지고, CX제곱 만들어질 거라고. 됐나요? 그것들을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X를 한 번만 뽑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의 괄호에서는 다른 문자 뽑아야 돼. A, B, X.
됐지? 그 다음 BCX, CAX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 세 개도 묶어서 AB, BC, CA에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마지막 X를 한 번도 안 뽑아 ABC. 요거 하나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야. 괜찮을까요? 됐어. 당연히 요거 알고 딱 암산로 빡 한 거지, 그치? 믿어도 되지? 자, 그러면 요거에, 칸이, 이걸 쓰느라 칸이 없어졌네. 여기다 덧칠할게요. 얘들아, 빼기 버전 가볼까? 이 세 개가 모두 빼기면 어떻게 될까? 이게 3차 방정식에서 쓰이는 내용이지, 근각계수 관계. 그럼 저 빼기들이 생겼으니까 여기 빼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얘 한 번, 얘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플러스예요. 이유는 내가 A, B, X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나는 A 뽑아야 되고 마이너스 A 뽑으면 되고 마이너스 B를 뽑고 X를 뽑아서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번 곱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요거까지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을까요? 됐어? 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얘는 아직 세제곱은 완벽하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으니 하나씩 할게요. 현수 혹시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어. 3A 제곱 B 어. 3A B 제곱 오, 다 외우고 있었어? 최근에 했니? 아니야?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왜 알아? 중학교 때는 원래 세제곱은 안 하잖아. 중학교 때 세제곱 하니? 당연히 알고 있어? 원리도? 자, 3번만 설명을 할게. 이거 썼다 지울 거야. 자, 이렇게 괄호가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전개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다 써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전체 세제곱이면 알겠지?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A 3개 고르니까 A 세제곱 나올 수 있겠다. 됐지? 그 다음에 A 2번에 뭐 B 한 번 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까? 그 다음에 A 한 번, B 2번 곱해지는 것도 생길 것 같고요. B를 3번 곱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 됐어?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는 다 A니까 이거 A 곱하기 A 곱하기 A인 거야. 맞지? 근데 A 2번에 B가 곱해지려면 A, A, B도 있지만 A, B, A도 있고 B, A, A도 있어요. 이 순서는 괄호에서 뭘 뽑았는지 얘기하는 거야. A, A, B도 가능, A, B, A도 가능, B, A, A도 가능. 됐어? 케이스 몇 가지? 3가지죠. 그래서 플러스 4. 됐어? 요 원리로 기억하면 헷갈리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도 A제곱이랑 AB랑 B제곱을 만드는 건데 AA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AB도 가능하지만 BA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이건 BB만 가능하죠. 그래서 1, 2, 1이었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놈도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겠어? A, BB, B, AB, B, B, A 총 3가지가 존재하니까 플러스 3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 BBB밖에 없어서 그냥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요게 원리였었어. 됐을까? 괜찮아? 당연히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아래 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빼기 버전은? 간단하게 생각해. 요놈 차이만 비교해볼까? 차이점? 원래 플러스 B였는데 뭐 한 거야? 마이너스 B로 바꿔 쓴 거야. B 자리에 마이너스 B만 쓰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A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B자리에 마이너스 B 대입하세요. 그러면 부호 바뀌겠죠. 자, B자리에 마이너스 B 대입합니다. 제곱하네? 그러면 그대로 플러스겠지. 됐죠? B자리에 마이너스 B 대입했어. 세제곱하시면 마이너스 살아남지. 이렇게 부호 결정까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지? 오케이. 세제곱 공식을 좀 더 가야겠네요. 뭐지? 내가 알기로는 니네 반이 인수분해까지 했을 텐데. A 세제곱 어. B 야, 씨,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B세제곱은 이렇게 곱해야 B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곱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네. 그럼 당연히 모유식은 뭐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A-B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미안해, 플러스 B제곱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난 이걸 보통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 나는 막 이름 붙여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기억하라고 보통 하는데, 자, 1차 곱하기 2차야. 이거 다 모든 항이 2차식인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문자 2번 곱했고, 문자 2개 곱하면 2차다. 얘도 문자 2개 곱했으니까 2차지. 1차에다 2차 곱했더니 3차만 남은 거야. 일단 난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요 부호는 얘랑 같아요, 항상.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쓰이는 거 있죠, 요 놈. 됐니? 나는 반대로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그냥 외우라고 해요, 말로. 알겠죠? 여기에 빽이 썼으면 반대로 플러스 쓰시고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로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 뭔 말인지 알겠니? 막 줄여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쌤 스타일은. 괜찮을까? 다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아마 다 외우게 되실 거예요. 2개만 더 쓰면은 곱셈 공식 끝. 1차, 2차. 자, 1차 곱하기 2차 똑같이 또 나왔네? 그럼 여긴 당연히 뭐만 들어가야 되겠어? 3차. 맞을까? 어떻게 생겼지, 연수야? A 세제곱 어. 플러스 C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다현이? 외워.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우빈? 처음 봐? 그럴 수 있어. 처음 볼 수 있어. 다현이? 그래? 현수? A 세제곱 잘 찍어, 잘 찍어. 플러스 얘기해봐, 끝까지 얘기해. 플러스 E A 자, 요 공식을 뭐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기차 방정식 이거 인수분해할 때 좀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자, 무조건 뭘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합차 공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뺀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더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몸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제곱하겠죠.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써야 되니까 얘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한 번만 뺍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다 플러스들만 남죠. A제곱, B제곱, B 4제곱.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괜찮을까? 요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좀 써먹을 겁니다. 뒤에 가서. 됐죠? 네, 여기까지 적고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변형 자, 우리가 곱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다 배웠어. 근데 다음 시기에 나눗셈은 얘들아 이제 처음 배우는 거지. 맞죠? 근데 뭐 한 번쯤은 다 했다고 하니 체크 좀 해보자. 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나눗셈을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결국엔 첫 번째, 직접 나누기. 어떻게 직접 나눠? 뭐 세로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나누기 했을 때 세로식 쓰는 거 있지. 숫자 나눌 때. 그거랑 똑같이. 또 조립제법. 들어봤지? 네, 나누기 거꾸로 써서 하는 거, 그치? 그 다음, 뭐, 검산식을 활용한 방법도 있죠. 우리 검산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검산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직접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하니까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식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4. 자, 얘를 나눠보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됐니? 어떻게 나누는 거였지? 나누는 방법? 뭘 맞추면 돼? 제일 앞에만 맞추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얼마 필요해? 얘가 2x 세제곱이 되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2x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열 맞춰서 쓰셔야 되고요. 2x를 곱해줄 거야. 그럼 2x를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두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3x 빼기 3. 됐나요? 한 번 더 맞춰야 돼요. 자, 얼마 곱해줘야 돼? 요거 맨 앞에 끼리 맞추려면 마3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나오는 게 두 식을 빼면 4x 더하기 3 나오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이렇게 해서 나누기 구하죠. 더 못 나누죠, 첫수. 됐어? 다항식 형태로 못 만들어. 자, 그러면 용어 체크 좀 합시다. 우리 여기에 있는 걸 뭐라 부르지? 나누기 기호에서 위에 있는 걸 뭐라 불러? 몫이라고 불러, 몫. 맞죠? 됐어? 이 몫은 영어로 쿼션트라고 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5 하나 빼먹은 것 같거든, 얘들아? 이 5일 거예요. 쿼션트라고 합니다, 쿼션트. 됐어?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얘를 뭐라고 많이 쓰냐면 QX라고 쓸 거예요. Q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나머지 정리나 나눗셈 문제를 풀어봤으면 QX라는 식을 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게 다 몫의 약자를 따다 쓴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나머지라는 놈도. 이거 나머지 맞지, 얘들아? 나머지라는 놈은 보통 문자 뭐 썼지? R 갖다 쓰지, 그치? 왜? 왜? 뭐의 약자인데, 나머지? 자, 리메인더. 리메인이 남다죠. 또는 뭐, 리메인 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는 부분. 됐죠? 그래서 맨 앞자인 R을 갖다가 보통 써요. 나머지는 RX. 여기까지 괜찮니? 자, 혹시나 학교에서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 이놈은 나누는 식이죠. 오케이? 얘를
제식이라고 불러요. 됐어? 혹시나 쓸 수도 있어서. 자, 얘는 어때요? 나눠지는 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 나눠지는 식을 당하는 걸 뭐라고 해? 왜 영어로만 가는 거야? 영어 말고 한자어로 가면 피. 얘는 피제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들어봤죠? 해를 당한 사람. 피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제식, 피제식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한데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 검산식이라는 놈을 한 번만 볼게요. 자, 이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피제식은 어떻다? 제식에 뭐를 곱해? 몫을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를 쓰죠. 됐어요? 그냥 쓸까요? 얘는 피제식, 얘는 제식. 요게 검산식이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20을 12 곱하기 10에 더하기 123은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었잖아. 그치? 123을 12로 나누면 몫은 10, 나머지는 3이다. 괜찮을까?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다항식에서도. 자, 그럼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질 몇 개만 보면 끝나? 어떤 특징이 있지? 첫 번째, 제식의 차수 더하기 몫의 차수는 피제식의 차수가 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요 둘의 차수, 얘 2차식, 1차식 더하면 3차식 돼야 된다고. 곱해서 만드는 게 피제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식의 차수는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쌤 숫자면요, 그때만 예외. 알겠지? 식으로 나온다면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제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왜? 같을 때까지는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무조건 차수가 낮아져요. 요 성질까지. 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나눗셈과 관련해서 뒤에서 나머지 정리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꾸라는 게 중요해.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상 공통수학 1이죠. 공통수학 1에서 배우는 건 식을 최대한 어떻게 계산을 잘할까거든. 식으로 무조건 만드셔야 돼. 나누기를 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 유의하시고 이 연습만 잘 되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3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적고 3쪽으로 갈게요.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나누기 직접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거 식으로 바꾸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쪽에 보시면 우리는 자, 오늘은 항등식이라는 놈을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합시다. 항등식. 현수야, 항등식이 뭐야? 얘기해도 돼, 듣고 있어.
어? 항등식이 뭐야, 다현아? 눈을 피하지 말고. 항등식이 뭐야? 항상 같은 거, 오케이. 항등식이 뭐야? 했어, 안 했어, 여기? 기억이 없어? 자, 우리는 등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등식은 뭐가 등식이었지,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야. 등호가 있는 식이야. 맞아.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뭐랑 뭐? 등식은 뭐랑 뭘로 나뉘어질까? 허허허허.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겠죠. 쟤랑은 당연히 다른 놈입니다. 등호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이 두 개를 배우게 되는 거지. 방정식과 항등식. 됐죠? 그럼 방정식은 무엇이었죠? 오케이. 지금 하는 것부터 할게요. 항등식은 무엇입니까? 문자에 뭐에 따라서 뭐에 상관없이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이게 항등식인 거야. 항상 같다야, 줄여서 니네 말로. 됐지? 그럼 방정식은 뭘까? 방정식이 뭐였어? 그래서 2차 방정식 때 한번 물어볼 거야, 참고로 다시. 방정식이 뭐야? 다현아, 뭘까, 방정식? 얘는 항등식은 이렇대. 문자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야. 방정식은 뭐겠어? 현수야, 알아?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입니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됐지? 그때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했던 거지. 놀랍게도 고등학교 버전이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너희는 이걸 배웠습니다. 1차 방정식 배울 때 처음으로 나왔죠. 항등식도 그때 나왔었지. 기억날까? 요거 이런 게 있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 항등식의 결론은 똑같이 생겼다죠. 뭐가?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돼, 식 자체가. 그게 항등식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요 똑같이 생겼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미정계수법이 뭘까, 얘들아? 한자를 생각해봐. 미정. 무슨 뜻이야, 미정? 옆집 미정이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미정 무슨 뜻이겠어?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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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래, 정해지지 않은. 누가? 개수. 개수가 뭐야? X나 Y 앞에 이런 문자 앞에 붙은 거에 개수라 한다며, 그치? 그럼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서 미정계수는 누구니? X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A랑 B가 미정계수인 거야. 알겠지? 아직 모르는 문자 요 놈의 값들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 됐나요?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식이 완전히 좌변, 우변이 똑같다라는 제한이 걸려. 무슨 법이 있을까? 미정계수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법 했더니 가감법 이런 거 대입법 생각나면 안 돼. 그건 연립방 정식이고. 자, 미정계수법은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써서 우린 미정계수를 확정합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개수비교법 각각의 예시 하나씩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ax 플러스 b가 뭐 3이라고 할까요? ax 플러스 3이 2x 빼기 c다.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할게. 그럼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여기에 한 단어가 추가돼. 얘 항등식이야? 좀 더 정확하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는 말이 붙을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요 두 식은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돼. 현수야, a 얼마니? a는 2여야 돼요.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된다니까. 됐죠? c 얼마지? 그래서 c 딱 보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상수항끼리. 그래서 c는 마상. 좌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표현했다 해서 개수비교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수치대입법은 어떻게 쓰겠어? 수치대입법. 진짜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왜? 좌우변식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이 식에다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x라는 문자에다가. 됐니? 그래서 똑같은 식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는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들이 추가가 되죠. 그쵸? 자,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 x라는 문자에는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읍시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3는 마씨. 그 다음에 x에 1 집어넣어서 a 더하기 3은 2 빼기 c. 괜찮을까? 그래서 두 식 연립하시면 c는 마상, 대입하면 a는 2. 왼쪽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기억나요? 이제 좀 했던 거 이런 거? 기억나? 자, 그러면 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니네가 비율로 치자면 개수비교법을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고2, 고3 가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치대입법은 1학년 때 조금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언제 많이 쓰냐면 수치대입법을 쓰는 경우는 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예요. 얘가 어쩌고저쩌고 식 나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 x에 1 넣어서 없애고 x에 2 넣어도 없어지겠지. 0 되니까. 이런 식에서 수치대입법이 많이 활용될 겁니다.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에서. 됐니? 네. 여기까지 적어주고 조금 더 내용 정리할 겁니다. 자, 항등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요 놈을 고등학교 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아이고야. 다음 식이 나눗셈과 항등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눗셈 얘기를 했고요. 개와 항등식을 연결해서 볼 겁니다. 자, 내가 나눗셈 얘기할 때 항등식을 언급했어. 언제 언급했지? 나눗셈을 얘기할 때 항등식을 언급했어. 언제 얘기했지? 언제 얘기했어? 검산식 얘기했어요. 자, 나눗셈에서 항등식으로 나오는 건 검산식 하나야. 알겠지? 검산식이 뭐였는데? 뭐 fx를 뭘로? x 빼기 a로 나눴다 칠게. 그때 몫이라는 게 생길 거고 뭐 나머지가 생긴다. 이런 게 검산식이었지. 그치?
기억나요? 그래서 요 이름이 뭐였죠? 얘 이름이 뭐였어? 얘가 피제식인 거지. 나누기를 당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뭐라고 했고? 제식, 나누는 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놈이 뭐고? 당연히 Q, 몫이라고 했고요. R이라는 놈을 나머지라고 한다고 했지. remainder 또는 remain term. 됐죠? 요 식은 뭐라고? 검산이래매. 요걸 계산한 결과가 얘랑 똑같다야. 즉 항등식이야. 항등식. 됐지?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항등식은 뭐라고? 좌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맞지? 그럼 어때야 돼? 개수비교법 썼을 때 똑같아야 되고요. 당연히 수치대입법을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제부터. 그렇잖아. 아무거나 이 식에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죠. 저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걸 대입해서 푸는 거였지. 혹시 기억날까? 기억날까? 이거 기억나니? 들어봤어? 들어봤어? 기억나는 것 같아? 눈이 자꾸 눈빛이 일로 가. 기억나 다? 진짜지? 기억나? 뭔데? 불러봐.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 뭘까? 꼭 필요한 정리 하나. 기억난다며.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 자, 참고로 fx는 다항식이어야 되고요. 나머지가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얘들아. 기억납니까? 이 말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무조건 1차식이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1차식이 아니면 나머지 정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써볼게. 봐봐. fx라는 놈이 있는데 증명하는 거야. 자, x 빼기 a라는 놈으로 나누었어, 얘를. 그럼 뭐가 생긴다고? 몫이라는 게 생겨. 자, 나머지가 생기는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제식이 1차지. 맞아? 그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된다고 했어? 나머지는 몇 차야? 얘보다 무조건 차수가 하나 낮아야 돼요. 0차야. 쌤 0차라는 건 못 들어봤어요. 0차. 차수라는 게 뭐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0차, 0번 곱해졌대. 무슨 말? 문자가 없다야. 숫자만 있는 거야, 숫자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그냥 R을 갖다가 씁니다. 괜찮을까? 됐죠? 자, 그럼 이 검산식은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라며. 나는 뭘 구하고 싶다고? 요 R이 얼만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사라져야 돼. 근데 얘는 몰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없애? 그래서 뭐 하자고? 얘를 0으로 만들자고. 없애려고. 괜찮을까?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집어넣어? A를 집어넣어. 맘대로 집어넣어도 돼.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FA는 0 더하기 R. 0은 안 쓸게. 그냥 R이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 증명입니다.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냥 식에다 A 집어넣으면 돼. 문제에서 숫자로 줄 거야. 괜찮을까?
1차일 때만 되는 거야, 얘들아. 요 나누는 식이 2차 또는 3차면 얘도 차수가 올라가. 여기에도 x가 생기기 시작해.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로 바로 나머지 얼마인지 못 구해요, 그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해라 막 이런 조건 나오면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대입할 거예요. 검산식 안 쓸 거야, 그때부터. 당연히 집어넣는 값은 요거 0 되는 값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1차가 아닌 2차 또는 3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 쓰시는 거야. 절대 나머지 정리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 보면서 좀 구분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 됐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당연히 기억났어? 좀 이따면 진짜 정확하게 기억났어? 오케이.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인수정리는 그냥 뭐였지, 현수야? 인수정리? 인수가 뭐야? 인수가 뭐야? 허씨. 욕할 뻔했어. 인수가 뭐야? 우리가 인수도 중학교 때 처음 배우죠. 소인수분해 이러면서 인수. 인수가 뭐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얘를? 인수랑 뭐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돼요. 약수로. 알겠죠? 나누기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곱하기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인수라고 하면 돼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 인수들이야, 됐지? 그럼 인수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인수분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인수분해가 뭔지 알잖아, 인수분해. 뭐 어떠한 식을 뭐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치? 더하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 식에서 더하기가 없어질 거야. 어떻게 없어져? R이 0이면 될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럼 R이 0,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가 x 빼기 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요게 없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fx, fa는 0이라는 뜻이겠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R이 0일 때니까. 나머지가 0인 게 나누어 떨어진다죠? 적어 놓을까? 저 왼쪽이랑 똑같은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R이 0이라는 뜻이겠지. R이 0이면 FA는 0 맞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 소리는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지. 인수분해 했을 때.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로 얘가 갖고 있어가 돼요. 결론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요 작업을 우리가 뒤에 있는 인수분해와 고차 인수분해와 고차 방정식에서 사용하게 되죠, 처음으로. 근데 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요거 가지고 우리는 오늘 문제를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할 내용은 너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뭐냐? 계속 현수 괴롭혀야겠다. 현수야, 조립제법 뭐냐? 뭐 하는 거냐, 조립제법이 결국엔. 사칙연산 중에서. 나누기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놈이 있는데, 제라는 단어가 나누기라고 했었잖아. 제식, 나누는 식. 그치? 나누는 방법인 거야, 결론은. 근데 조금 편리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의 개수들을 가지고 이용한 나눗셈이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기 식을 쓸 때는 x 세제곱도 쓰고 제곱도 쓰고 막 식이 길었잖아, 그치? 그럼 지금부터는 어때? 개수들 앞에 숫자들만 쓰면 돼. 그러니까 조금 편해.
됐어? 내 편한 만큼 제약 조건이 붙어요. 제약 조건이 두 개가 붙습니다. 뭐랑 뭘까? 제약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조립제법을 뭔지는 알죠? 니은자? 알지? 배웠지. 제약 조건 두 개가 뭘까 그러면? 니네 조립제법 아무 때나 쓸 수 있었어? 아닐 텐데.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죠. 변형하면 뭐 2차식, 3차식도 할 수 있기는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변형하기 전 그냥 조립제법 가지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제약 조건이 뭐니? 현수야 혹시 기억날까? 기억나는 사람 없어? 무빙이 기억 안 나냐? 안 나? 그대 다이언스? 기억나 혹시? 안 나? 1차 항계수가 1이어야 돼요 얘들아. 얘도 변형을 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 깔려있는 조건은 이 두 가지야. 1차식으로 나누고 1차 항계수가 무조건 1일 때예요. 이런 게 기억이 없어요. 됐죠? 그냥 한번 뭐 예시를 조립제법 하는 방법 혹시 다 기억은 하고 있어? 한번 해보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자, 3x제곱 세제곱, 제곱은 재미없으니까 뭐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자, 요 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알겠죠? 뭘로 나누고 싶냐? 말해봐. 뭘로 나누고 싶어? 현수 어떤 식으로 나눌래? x 마이너스 4? 오케이. 야, 그래?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지? 개수만 씁니다. 3, 7, 마 5, 마 1. 맞죠? 그런 다음에 니은자 써주시고. 자,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여기에 뭐 쓰는 거야? 요놈 0 되는 값 집어넣는 거지, 그치? 얘가 0 되려면 x에 4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요. 빠르게 좀 합시다, 이제부터. 자, 조립제법 하는 방법 내려오죠. 3, 4, 12. 두 개를 더하냐, 빼냐? 더하죠. 자, 우리가 나누기에서는 뭐씩 써있고 막 해서 이거 뭐 곱해서 쓴 다음에 두 개를 뺐었지, 그치? 얘는 나누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호도 반대인 거야. 니은자 알겠지? 그래서 더 빼는 게 아니라 뭐 해준다고? 더 해줄 거야. 그럼 얼마야? 아, 숫자 너무 크다. 바꾸자. 아직 니네는 안 썼으니까. 너무 크다. 2로 합시다. 2로. 그러면 2. 2, 3은 6. 얘는 13. 26. 그래도 크네. 21.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42, 41. 여기까지 기억나? 이런 거 본 거 같아? 당연히 알고 있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 하나 첫 번째. 얘 몇 차식이었습니까? 3차죠? 됐지? 얘가 누구랑 관련된 숫자입니까? 제식이랑 관련된 숫자예요. 제식. 요게 피제식, 나누기를 당하는 식. 됐어?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개 뭐 남았니? 검산식에서 총 4가지가 있잖아. 제식, 피제식, 목, 나머지. 그래서 누가 몫이야? 요 3개가 몫이죠. 몇 차식? 얘가 3차였으면 1차로 나눴으면 몫은 2차인 거야. 우리 2차식의 항은 총 3개입니다. 2차 항, 1차 항, 상수항. 그래서 3개만 가져가는 거야, 몫으로. 그럼 당연히 요 마지막 남은 게 뭐야? 나머지가 되는 거였지.
됐어요? 어떻게 좀 우빈 기억나니? 그래서 요게 바로 뭘 의미한다? 요 조립제법이 의미하는 게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은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이 생겼고 나머지는 41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좀 변형을 해봐야지. 자, 너희한테 뭘 구하고 싶냐면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요번엔 자, 2x 빼기 2로 나눈 걸 구해달래.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저 식을. 쌤 제약 조건에 맞지 않아요. 맞아? 제약 조건은 분명히 1차항 계수가 1일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2잖아. 됐나요? 다윤이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날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날까? 요거 나누기 하는 거? 어떻게 구하지 조립제법? x1 오케이. 그럼 똑같이 3, 7, 마5, 마1 얘를 x1로 해. 0 되는 값은 똑같아.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 맞지? 그럼 이 식은 요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을 뭘로 나눈 거야 지금? 현수야 우리 뭘로 나눈 거지 요 조립제법은? 돼. 뭘로 나눈 거지? 이 조립제법은 뭘로 나눈 거지? 그치? 조심해야 될 게 요거죠? 내가 분명히 2x 빼기 2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서 0 되는 값을 했지만 사실 요 놈은 의미하는 게 뭐야? x 빼기 1로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1차항 계수가 1이어야 돼 무조건. 요거 넣어서 0 되는 1차항 계수 1짜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몫이 3x 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5가 나오고 나머지가 4가 됐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찾는 게 아니잖아. 내가 찾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찾으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해줘야 돼? 응? 왜 조용히 해? 다현아 뭐 해줘야 돼? 2를 곱해.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x 빼기 2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를 곱해줘. 그리고 얘만 2를 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된다? 2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변형만 해주신다면 문제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요 식을 2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몫이 되는 거고 플러스 4가 계속 나머지가 되는 거죠. 됐죠? 다들 기억나지? 우빈 괜찮니?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좀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수분해에 들어와서 인수분해 공식들을 조금 써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중3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식들은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첫 번째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기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인수분해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묶는 거 나왔었어요. 묶는 거. 그걸 이거 약간 있어 보이게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불렀었지. 공통인수로 묶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예시 하나만 쓰고 넘어갈게요. 뭐 MA 빼기 MBC 플러스 MC제곱. 현수야 이건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하면? M으로 묶어서 A 빼기 BC 더하기 C제곱 써주면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얘까지도 중3 내용입니다. 2차 시계에 관한 인수분해에 대해서도 공식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뿔마 2ab 플러스 c제곱, b제곱. 얘는 뭐 a 뿔마 b의 전체 제곱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 곱셈 공식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합차 공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ab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제곱 x 플러스 b 여기까지만 씁시다. 뭐 더 쓰는 건 의미가 있나 싶다. 여기까지가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들이었고, 자, 세 번째. 자, 뭐 3차 이상을 보통 고차라고 부르죠. 고1 과정에서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마뿔 플러스 3a b제곱 뿔마 b세제곱. 얘가 뭐냐 현수야? 그렇죠? a 뿔마 b세제곱 한 번에 쓴 거야 그냥. 자, 간혹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복부호 동순? 다현아 혹시 복부호 동순 들어본 적 있어? 자, 부호가 복수 여러 개면 동일한 순서로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겹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위에 거 플러스를 보면 플러스로 된다라는 뜻이 알겠지? 마이너스 아래 거 따라갈 때는 아래 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복부호 동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혹시 나오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뭐 있어?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이거? 말해. A. 뿔마 B에. 자, 인수분해라 함은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곱으로 표현되는 거 어떤 거? 1차 곱하기 2차. 자, 우리 이 공식 기억 외우고 있어야 돼. 부호 똑같이 요번엔 반대로였어. 맞불이야 순서.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 라는 공식이 있었죠. 괜찮습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2배의 2ab, 2bc, 2ca 는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죠. 이건 2차식이긴 한데 뭐 문자가 여러 개라 여기 들어가 있고,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였니?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에서 이거 어떤 식이었지? 당연히 혹시 기억나나? 3차식이죠. 다 3차야. 3차는 얘들아 1차 곱하기 2차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얘는 공식 모르면 인수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워야 돼요. 내가 곱셈 공식에서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얼추 다 외워져요. 반대로 하면 곱셈 공식이죠, 결국엔. 됐어? 자, 마지막. 자, 요 놈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마지막 공식이었지, 반대로. 얘까지는 이제 인수분해식으로 좀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돼.
이거 뿔마, 맞뿔 헷갈리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쓰세요. 뭐 줄이 조금 더 늘어날 건데.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추가할 겁니다. 공식 말고. 자, 중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배웠었어. 중학교 때도. 기억날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 겹칩니다. 첫 번째 뭐? 반복되는 경우. 자, 똑같은 식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뭉텅이로. 그런 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해라?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라. 기억나? 이거는 뭐 어려운 말 아니지? 자, 두 번째. 너무 좁게 썼나? 지우고 쓸 거 그랬나? 자, 두 번째는 보기차식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얘들아. 보기차식.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뭘까? 기억납니까? 보기차식. 보기차식. 기억나? 기억나? 이거는 뭐 썼다 지울게요. 보기차식은 이런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꼴. 4제곱이랑 제곱이랑 상수항 있는 거.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우리. 됐어? 그럼 얘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뭘로 해? x제곱을 좀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야. 뭐 대문자로 치환을 해봐. 그럼 라지 x제곱 라지 x 더하기 1이지. 그럼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우리. 2차식이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보기차식 나왔는데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한다 하는 거라고 했었어 쌤이. 이거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요놈 더하기 AB, 요놈 빼기 AB. 그럼 전개할 때 좀 편하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환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처럼. 치환하면 2차식 이뻐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합차 공식 떠올리셔야 돼요. 니네 좀 이따 쓸 때 옆에다 써. 그래야 좀 이쁠 거야. 너무 세로라서. 알겠죠?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에는 문자가 여러 개. 여기서 여러 개의 기준은 3개 이상. 2개까지는 우리가 2차식 형태로 그냥 웬만하면 하는데 3개 이상 나오는 경우. 이때는 뭐 해야 되지? 얘는 주인공을 선택할 거야, 주인공. 3개 이상의 문자가 있으면 딱 하나만 주인공으로 잡을 거야. 좀 이따 예시다 보여드릴 거야. 문제 풀면서 알겠지? 일단은 개념 노트에는 이 정도만 적어 놓을 거야. 그래서 주인공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실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앞에서 배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민건아, 너 오늘 큰일 났다. 한 20번은 더 불리겠다 오늘. 자, 거기 유형에 뭐라고 적혀있니? 메뉴에. 그래, 그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쌤이 썼던 표현이 있을 텐데. 너 영상 진짜 보고 왔구나. 고마워. 자, 그 62번 위에 여러 개의 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들아. 그 위에다가 주인공 선택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유치하게 이런 말 쓰는 이유는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 선택. 알겠지? 자, 그러면 주인공에는 여기 지금 인수분해까지 한 친구들은 많으니까 어떤 요건이 붙니? 이거는 설명 안 했었어. 개념 노트 쓸 때.
눈빛이 약간 알 것 같은데 어때? 좀 이따 질문할까? 지금 할까? 좀 이따 와? 오케이. 아, 그땐 안 할 거야. 다현아, 주인공에는 어떤 요건이 있을 것 같아? 문자가 여러 개야. 주인공 하나 뽑아야 돼. 뭐 기준이 있어야 뽑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요건? 잘 준비해.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돌 거야, 알겠지?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 오케이. 아니야? 민건아. 규민 준비하고. 아니야? 우빈? 모르겠어? 자, 다시 돌아왔어. 이제 네 차례. 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다고 한 거잖아. 뭐야, 요건이? 아, 원래 쌤이 오늘 처음 본 친구한테 그러면 좀 친해지면 쌤이 침을 뱉을 수도 있어. 퇴라고 알겠지? 처음 봤으니까 참을게. 오케이. 자, 주인공의 요건은 얘들아, 차수가 낮은 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야 너희가 인수분해를 하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차수가 낮은 놈을 선택하고 그 문자에 대해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개념 노트에 쓰셔도 되고 문제 위에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A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얘들아, 총 3개의 문자가 튀어나온 것 같아, 그치? 그래서 A, B, C 중에서 나는 주인공을 선택할 거야. 자,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놈 고르고 싶어. 얘들아, A 몇 차? A만 봐. A는 최대 차수 몇 차? 2차. 괜찮아. B도 2차. C도 2차. 그럼 어때? 아무나 골라도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A에 관한 2차항부터 따져봅시다. A에 관한 2차항이 생길 것 같고요. A에 관한 2차항이 생길 것 같아, 전개하면. 오케이? 그래서 자,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제곱. A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거야, 우리 지금.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A에 관한 1차항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됐지? A가 한 번 곱해진 거, A가 없는 놈들 나머지 전개해서 생각. 그래서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자, 그러면 인수분해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어라. 보입니까? 뭘로 묶고 싶니? 뭘로 묶어? 얘기 안 해줄 거야? 다현아, 뭘로 묶어? 그쵸? B-C, 뭐 C-B, 뭐 부호는 편한 대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얘로 묶을 거야. C-B로 한번 묶어볼게. 자, 그럼 주어진 놈은 A제곱만 남을 것 같고, 두 번째 놈은 어때? B 빼기 C를 묶으면 깔끔했는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놈은 BC로 묶어주면 B-C가 될 거야. 됐어? 일부러 어렵게 가고 있어. 니네가 B 빼기 C를 고를 것 같아서. 됐지?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B 빼기 C를 또 묶어낼 건데 부호 반대로 묶어내니까 얘도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BC가 남겠지. 잘못 썼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미안해요. C 빼기 B죠. 그럼 C 빼기 B 그대로 묶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우빈아, 이거 보이지? 어떻게 인수분해돼? 중괄호에 있는 거? 어떻게 인수분해돼? AA 그리고 그래. 좋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A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고, 뭐 2번도 사실은 똑같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다 그냥
2차들이라서 주인공 하나 잡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을 좀 해보긴 해야 되니까 62의 2번을 한번 직접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봅시다. 심리적으로 A를 주인공으로 많이 선택을 했을 거라서 일부러 나는 B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B를 선택해도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B에 관한 내림차순으로씩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만 봐도 바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다시 한 번만 쓸게. 자,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2C 곱하기 B. 자, 우리 주인공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없는, 즉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B가 없으니까, 알겠지? 요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어. 전체식을 인수분해를. 완전 제곱식이죠. 됐어? 네. 일부러 쪼개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엔 어떤 거야? 얘를 치환해서 바라보세요. 눈빛을. 알겠지? 그럼 어때? B제곱 빼기 2 AB 더하기 A제곱 형태의 식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좀 보여야 돼요. 같으니까. 보라색 밑줄들이. 그래서 요 식이 다시 한 번만 중등 버전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쪼개진 거지. 됐죠? 그래서 결론 B-A 빼기 2C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혹시 했는데 뒤에 답이랑 다르면 당연하게도 요거 부호 바꿔서 써도 똑같아요. 뭐 알겠지? 채점하실 때 모양이 달라요 하고 틀렸다 하지 마시고 같은 식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리뷰. 다항식 fx가 있을 때 뭐 다항식이라는 보장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얘가 f 뭐 1을 넣었더니 0이래. 이 식에다 1을 넣어보니까 0이 됐대. 그러면 뭐 한다? fx는 x 빼기 1이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수정리지. 괜찮을까? 야, 그럼 뭐해? 넣어서 0 되는 값. 뭐랑 연결되겠니? 넣어서 0 되는 값 나왔네. 우리 그거 써먹는 게 뭐였어? 무슨 법? 초립제법이죠. 넣어서 0 되는 값을 활용해서 나눗셈 하는 게 조립제법이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인데 얘는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해주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지.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써먹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65번에 1번 바로 갑시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자, 얘들아, 인수정리를 써야 돼. 그러면 뭔가를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계산하는 게 인수정리래. 오케이? 그럼 뭘 집어넣어야 되지? 걱정은 되네요. 자, 3차 방정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잠깐만 떠올려 볼게. 자, 잘 생각해보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울 때 근각계수 관계 다 배웠니? 했니? 근각계수 관계 안 해봤어? 해봤어? 다 알아? 몰라? 했어? 안 했어? 혹시나 만약에 뭐 인강을 봤다든가 아니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뭐 서울대 가는 테크 타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은 근각계수 관계를 못 봤을 거예요. 나오진 않을 거고 학원을 다녔으면 아니면 시중 문제집 여러 권을 풀어봤으면 거기엔 좀 실려 있을 거야. 참고로.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죠? 다현아. 두 분의 합?
네, 이거는 고등과정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음 단원에서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냥 결론만 말해줄게. 자, 두근의 곱이 A분의 C가 됩니다. 됐어? 얘들아, 근이라는 게 뭐였어? 2차 방정식에 근이라는 놈은 대입했을 때 뭐 되는 값이야? 0 되는 값이지. 그럼 나는 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라는 소리야? 찾으라는 소리야. 내가 넣어서 0 되는 값 찾으려면 지금. 방정식 푸는 거야, 사실상.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뭔지 궁금한데 어떤 걸 이용해서 찾을 거냐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찾을 거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와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어때?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된 거야. 됐어?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의 약수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모양이 좀 안 이쁠 수는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2는 3 곱하기 4잖아. 그럼 3과 4는 무조건 얘의 약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아이디어를 갖다 쓰자고. 즉 우리는 뭔가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보세요. 알겠어? 그럼 얼마야? 맨 앞에 1이죠. 1분의 6 이라고 일단 써놔. 됐지? 그리고 요 놈의 뭐가? 약수들이 내가 집어넣어 볼 놈들인 거야. 저 숫자의 약수가 항상 후보들이야, 후보들. 알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쉬운 모든 수의 약수인 뭘 가장 먼저 넣어봐야 돼? 1이랑 마이너스 1을 가장 먼저 넣어보시면 돼요. 됐지? 규민이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너 여기 안 했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을 해서 그놈들의 약수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물론 모든 수의 약수인 1마이를 먼저 넣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해봅시다. 자, 그럼 x에다가 1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사실 바로 될 거야. 얘들아, x에 1 넣어보면 어떻게 되지? 1 빼기 4 더하기 1. 안 되네. 아, 미안합니다. 실언했네요. 안 되지. 그럼 얘는 버려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넣어볼 건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일의 세제곱 마일. 마사. 마일. 더하기 6. 우와, 됐다. 됐어요? 그럼 뭐 한다고? 주어진 식은 마일 넣어서 0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일 넣어서 0 되는 성분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마일 넣어서 0 되는 값이랑 곱해져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꼭. 됐죠? 그럼 이건 뭘로 찾는다고, 규민아? 아까 무슨 법? 조립제법 쓰면 되지, 그치? 조립제법을 암산으로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딱 보이잖아. 뭐 쓰면 돼? x제곱 쓰고. 맞아? 마이너스 5x 쓰고. 플러스 6 써주면 되는 거잖아. 자,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요게 돼야 돼. 방금 내가 한 게.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연습이 덜 돼 있을 거니까. 연습이 덜 됐으면 안 되는 게 맞아. 알겠지? 지금부터 이 원리를 잠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잘 보시면 돼요. 나누기랑 똑같아요. 우리 나누기 할 때 뭐만 먼저 신경 쓰지? 이거 세로식 나누기 할 때? 맨 앞에 거만 따지라고 하죠. 최고차항만. 그거랑 똑같이 가면 돼요. 야, x가 있는데 x 세제곱이 되고 싶어? 뭐 필요하니? 뭘 곱해야 돼? x제곱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x세제곱 만들려면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얘를 씀으로써 뭐가 생겼어? 플러스 x제곱이 생겨버리지. 마이너스 4x제곱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마이너스 5x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5x제곱을 만들어 버린 거지. 계산해서 마 4x제곱 쓰려고. 그 다음 다시 얘를 써서 마 5x가 생겼어. 나는 플러스 x고 싶거든. 그래서 6을 써주시면 돼요. 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참고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됐나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됐으면.
원래 하셔야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식 개수들 쓰시고 조립제법 할 거야. 뭐 해주자? 0 되는 값 써주시고 마일. 자, 내려갈 때는 그대로 처음엔 그냥 쭉 내려가 주시고 2개 곱해서 써주시고 나누기랑 반대로 기호 썼어. 반대로 이거 2개는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시고 나머지 0.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몫이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생기는 거죠. 됐죠?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니까 답을 쓰실 땐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서 2차식 인수분해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